안녕하세요. 노트북과 스마트폰. 정말 우리 일상에서 이제는 뭐 뗄 수가 없죠. 네, 그렇죠. 이 기기들의 힘장, 바로 이 프로세서 경쟁이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전쟁의 한복판에 뛰어든 퀄컴의 야심찬 두 가지 신무기, PC 시장을 겨냥한 스냅드래곤 X2 엘리트 제품군, 그리고 스마트폰의 기준을 아예 새로 쓰려는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젠5,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발표들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요, 단순히 뭐 스펙 나열하고 그런 거 말고요, 이 새로운 칩들이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퀄컴이 내세우는 그 놀라운 성능 주장, 그 이면에는 또 뭐가 있는지, 네네. 그리고 이게 앞으로 여러분이 사용하게 될 기기들, 또 인텔, AMD, 애플 같은 이 거대 경쟁사들에게는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그 핵심을 좀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공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만 딱 뽑아내고요. 전문가의 날카로운 분석을 더해서 쉽고 명쾌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저희와 함께 이 흥미진진한 기술의 세계로 한번 빠져보시죠. 네. 자, 그럼 먼저 이 거대한 PC 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스냅드래곤 X2 엘리트 제품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세대도 있긴 했지만 이번은 뭔가 제대로 칼을 갈고 나온 느낌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퀄컴이 정말 윈도우 PC 시장에서 그 인텔과 AMD의 아성에 본격적으로 도전장을 내민 거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1세대 스냅드래곤 X의 후속작인데 이 X2 엘리트 제품군은 크게 세 가지 등급으로 나뉩니다. 세 가지나요? 네, 최상위 모델인 X2 엘리트 익스트림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 X2 엘리트 모델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이들 모두 TSMC의 최첨단이죠. 3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졌고 퀄컴이 자체 개발한 3세대 오라이언 CPU 코어를 탑재했습니다. 엑스트림이라니 이름부터가 뭔가 강력한데 이 최상위 모델 뭐가 그렇게 특별한 건가요? 다른 모델하고의 결정적인 차이가 궁금합니다. 이름 그대로 그 성능을 극한까지 밀어붙였다 뭐 이런 의미인데요. 가장 큰 차별점은 바로 메모리 구성 방식에 있습니다. 메모리 구성 방식이요? 네, 익스트림 모델, 그러니까 모델명 X2E96-100은요. 총 18개의 CPU 코어를 탑재했어요. 프라임 코어 12개, 퍼포먼스 코어 6개. 근데 이 코어들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더 빨리 공급하기 위해서 온 패키지 LPDDR5X 메모리 방식을 썼습니다. 온 패키지요. 그 CPU 칩 바로 옆에 램을 붙여버렸다는 그 방식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딱 그러죠. 이게 마치 애플 M 시리즈 칩에서 봤던 통합 메모리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단순 기술 개선 이상인 것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걸 이제 시스템 인 패키지, SIP 설계라고 부르는데요. CPU하고 램 사이의 물리적 거리를 그냥 극단적으로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오가는 통로, 그러니까 메모리 대역폭을 엄청나게 넓히는 기술입니다. 아하. X2 엘리트 익스트림은 이 방식으로 무려 초당 228GB라는 어마어마한 대역폭을 확보했습니다. 228GBps요? 와. 네, 이게 단순한 기술 개선이 아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애플의 성공 방정식을 퀄컴이 윈도우 노트북에 이식하려는 아주 야심찬 시도라고 봐야죠. 이게 만약 성공한다면 예를 들어 고해상도 영상 편집이나 복잡한 3D 작업 아니면 뭐 대규모 AI 연산처럼 메모리 성능이 아주 중요한 고사양 작업들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인텔이나 AMD 노트북과의 성능 격차를 단숨에 따라잡거나 어쩌면 넘어설 수도 있는 그런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임 체인저라. 이거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럼 익스트림이 아닌 다른 X2 엘리트 모델들은 이 온 패키지 메모리가 없는 건가요? 그럼 성능 차이가 좀 클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다른 두 가지 일반 X2 엘리트 모델들, 그러니까 18코어 버전인 X2E88110하고 12코어 버전인 X2E80110은요. 전통적인 방식, 그러니까 메인보드에 별도로 램을 장착하는 오프 패키지 방식을 씁니다. 일반적인 방식이군요. 네, 그래서 메모리 대역폭은 초당 152기가비트로 익스트림보다는 낮지만 사실 이것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코어 구성은 하나는 익스트림처럼 18코어인데 최대 속도가 약간 낮고요. 다른 하나는 12코어, 프라임 6개, 퍼포먼스 6개 구성입니다. 뭐 캐시 메모리 용량 같은 데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델 전부 다 AI 연산을 전담하는 신경망 처리 장치, NPU 성능은 80톱스로 동일하다는 겁니다. NPU 성능이 80톱스로 동일하다고요? 톱스면 그 일초에 처리할 수 있는 조 단위 AI 연산 횟수, 그거 맞죠? 네, 맞습니다. Trillion operations per second.
야, 숫자가 높을수록 AI 기능이 더 빠르고 똑똑해진다는 건데 80이면 현재 경쟁사 칩들보다 훨씬 높은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현재 발표된 인텔 루나 레이크가 48톱스, AMD 라이젠 AI 300 시리즈가 50톱스, 그리고 애플 M4가 한 38톱스 정도로 추정되거든요. 네. 그거랑 비교하면 수치상으로는 뭐 압도적이죠. 퀄컴은 이 NPU 성능을 바탕으로 특정 AI 벤치마크에서는 경쟁 제품 대비 5.7배 빠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5.7배요?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앞으로 노트북에서 인터넷 연결 없이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온디바이스 AI 기능이 있잖아요. 그게 중요해질 거라는데 퀄컴이 얼마나 크게 베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NPU 성능은 정말 인상적이네요. 근데 역시 가장 논란이 되는 건 CPU 성능 주장이에요. 인텔 코어 울트라 9이나 AMD 라이젠 AI 9 같은 정말 최상급 칩들이랑 비교해서 동일 전력 소모 기준으로 멀티코어 성능이 최대 75%나 더 빠르다고 발표했단 말이죠. 네, 그랬죠. 이건 정말 엄청난 주작인데 아시겠지만 노트북에서는 성능만큼 중요한 게 배터리 시간, 또 발열 관리잖아요. 그렇죠. 핵심이죠. 혹시 여기에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점은 없을까요? 아, 그게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퀄컴 주장의 핵심은 바로 그 동일 전력에서 또는 ISO 전력이라는 조건입니다. 단순히 뭐 최고 성능만 빵빵 터트린다 이게 아니라 전력 효율성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 점을 극도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 효율성. 네. 퀄컴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요. X2 엘리트 익스트림과 동일한 멀티코어 성능을 내려면 경쟁사 칩은 최대 222%, 그러니까 거의 3배 이상의 전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3배요? 예를 들어서 X2 익스트림이 한 50W 정도에서 최고 성능을 낼 때 경쟁 칩은 뭐 80W 이상을 써야 비슷한 성능이 나온다. 뭐 이런 거죠.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스냅드래곤 X2 엘리트 기반 노트북은 기존 고성능 노트북의 고질적인 단점이었던 그 짧은 배터리 시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발열 관리에도 훨씬 유리할 수 있다. 이런 강력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동일 전력에서 75% 성능 향상이라. 이야, 정말 대단한 수치긴 한데 한편으로는 좀 걱정도 돼요. 이전 세대 스냅드래곤 PC 칩들도 발표 당시에는 기대가 엄청 컸지만 실제로는 앱 호환성이나 최적화 문제 때문에 좀 아쉬움을 남겼던 경험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이번에는 정말 다르다고 자신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소비자들이 또 에이, 속는 셈 치고 기다려야 하는 건 아닐지 이런 우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구심입니다. 퀄컴 역시 뭐 이 점을 잘 알고 있을 거고요. 그 윈도우 온 ARM, OA 생태계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꾸준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뭐 코파일럿 플러스 PC 시대 이러면서 네이티브 ARM 앱 지원이나 X86 앱 에뮬레이션 성능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아, 에뮬레이션 성능도 중요하죠. 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오래된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고성능 전문 소프트웨어에서는 네이티브 X86 환경만큼의 완벽한 호환성이나 성능을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합니다. 결국 이 75%라는 수치는 특정 벤치마크 환경에서의 결과고요. 실제 사용자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체감 성능이 어떨지는 좀 지켜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특히 그래픽 성능의 경우에요. 퀄컴은 내장 아드레노 GPU가 동일 전력에서 경쟁 칩보다 52% 빠르다고 주장하거든요. 3D 마크 스틸 노마드 라이트 기준으로요. 네. 근데 이것도 역시 합성 벤치마크 결과입니다. 실제 게임 성능은 그 드라이버 최적화 수준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출시 후에 독립적인 리뷰를 통해서 검증이 꼭 필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퀄컴의 주장은 굉장히 인상적이지만 실제 성능과 호환성은 뭐 뚜껑을 열어봐야 확실히 알 수 있다 이거네요. 네, 그렇죠. 섣부른 판단은 아직 이릅니다. 그럼 2026년 상반기에 이 칩을 탑재한 노트북 구매를 고려하는 분들께서는 어떤 점을 좀 기대하고 또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만약에 퀄컴의 주장이 실제 환경에서도 상당 부분 입증된다면 여러분은 정말 강력한 성능하고 또 놀랍도록 긴 배터리 시간을 동시에 갖춘 새로운 종류의 윈도우 노트북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특히 여러 작업을 동시에 하거나 AI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그 장점이 두드러질 수 있고요.
네. 하지만 유의할 점은 이 노트북들이 출시될 2026년 상반기에는 인텔과 AMD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라는 점입니다. 그쵸. 경쟁사들도 신제품을 내놓겠죠. 네, 그들의 차세대 칩, 인텔 펜서레이크 같은 것들이요. 그것들도 상당한 성능 향상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경쟁 환경은 계속 변할 것이고 여전히 일부 환경에서는 ARM 기반 윈도우의 호환성 이슈가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점, 이걸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네, PC 시장에서의 야심찬 도전은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선을 우리 손안의 스마트폰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젠 5가 함께 발표되었는데 이것도 PC칩만큼이나 큰 변화를 담고 있나요? 네, 모바일 시장에서도 상당한 진화를 보여주는 칩입니다. PC용 X 엘리트와 마찬가지로 TSMC 3나노 공정, 그중에서도 N3P 공정을 썼고요. 3세대 오라이온 코어를 기반으로 합니다. 안드로이드 플래그십 스마트폰 시장의 최강자 자리를 지키면서 성능과 특히 전력 효율성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개선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퀄컴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모바일 CPU라고까지 선언했던데요. 네, 그 문구가 아주 인상적이었죠. CPU는 2개의 초고성능 코어하고 6개의 효율 코어로 구성된 2+6 구조입니다. 초고성능 코어는 최대 4.60GHz까지 올라가고요. 효율 코어는 3.62GHz로 작동합니다. 4.6GHz요? 엄청나네요. 네, 이전 세대, 그러니까 8 엘리트 대비해서 CPU 성능은 20% 향상됐고 전력 효율성은 35% 개선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칩 전체의 전력 소비는 16% 줄었다고 하고요. 근데 그 가장 빠른 모바일 CPU라는 주장은 이게 싱글 코어 기준인지 멀티 코어 기준인지 또 어떤 경쟁 칩하고 비교한 건지 명확하지가 않아서 실제 검증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도 클럭 속도만 봐도 상당한 성능 향상이 기대되는 건 사실이죠. 스마트폰에서는 게임 성능이나 AI 기능 형상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이 부분은 어떤가요? 네, 중요하죠. 그래픽을 담당하는 아드레노 840 GPU는 최대 속도가 1.20GHz로 빨라졌고요. 아드레노 고성능 메모리라는 이름의 18MB 전용 캐시까지 탑재했습니다. 오, GPU 전용 캐시요. 네, 이걸 통해서 성능은 23% 높이면서 전력 소모는 20% 줄였다고 합니다. 언리얼 엔진 5 지원이라든지 게임사 협력 강화 이런 것도 강조하고 있고요. AI 성능의 핵심인 헥사곤 MPU는 기기 자체에서 AI 작업을 처리하는 온디바이스 AI 속도가 37% 빨라졌고 전력 효율, 그러니까 와트당 성능도 16%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AI도 빨라지고 효율도 좋아졌군요. 네, 스마트폰에서도 점점 더 많은 AI 기능이 탑재될 텐데 이걸 뒷받침하기 위한 준비로 보입니다. 더 빠르고 더 오래가고 AI도 더 똑똑해지고 전반적인 성능 향상은 확실해 보이네요. 혹시 이번 세대에서 완전히 새롭게 추가되거나 특별히 주목할 만한 기능은 없었나요? 그냥 빨라진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번 8 엘리트 젠 5에서 퀄컴이 특히 공을 들인 부분은 바로 카메라하고 비디오 기능 강화입니다. 카메라요? 네, 스마트폰 카메라가 빛 정보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보는 사진이나 영상으로 바꿔주는 디지털 암실 역할을 하는 게 이미지 신호 처리 장치, ISP잖아요. 네, ISP. 이게 기존 18비트에서 20비트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18에서 20비트로요? 그게 큰 차이인가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비트 심도가 2비트 늘어난 것만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색상하고 밝기의 단계가 무려 4배나 늘어납니다. 4배나요? 와. 네, 퀄컴은 이걸 통해서 사진과 영상의 다이나믹 레인지, 그러니까 가장 밝은 곳과 가장 어두운 곳을 동시에 표현하는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와, 다이나믹 레인지가 4배 향상이면 그럼 밝은 하늘이랑 어두운 그림자가 같이 있는 장면도 훨씬 더 자연스럽게 담아낼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HDR 성능이 좋아진다는 거죠. 비디오 쪽에서는 더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Advanced Professional Video, 줄여서 APV라는 새로운 비디오 코덱을 하드웨어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APV 코덱이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네, 이게 뭐냐면 영상 전문가들이 아이폰에서 즐겨 사용하는 고품질 영상 포맷 있잖아요. 애플 프로레스. 프로레스. 네네. 거기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안드로이드 진영의 비장의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새로운 코덱 하나 추가했다, 이게 아니고요. 안드로이드 폰으로도 전문가급 영상을 찍고 편집할 수 있는 시대를 열겠다. 이런 퀄컴의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이야, 안드로이드의 프로레스 대항 말하니. 네. 거기에 최신 5G 모뎀인 스냅드래곤 X85, 또 와이파이 7, 블루투스 6.0 같은 강력한 연결성은 기본으로 갖추고 있고요. AV 코덱 지원이라 이건 정말 큰 변화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 내년에 이 칩을 탑재한 갤럭시 S26이나 샤오미 17 같은 플래그십 폰을 기다리는 분들 입장에서 가장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는 뭘까요? 단순히 앱 실행 속도 빨라지고 이런 걸 넘어서요. 실제 사용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서의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향상된 전력 효율 덕분에 배터리 걱정을 조금 덜 수 있을 거고요. 더 강력해진 NPU는 사진 편집이라든지 실시간 번역 같은 다양한 온디바이스 AI 기능을 더 매끄럽게 만들어줄 겁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드린 20비트 ISP하고 APB 코덱 지원 덕분에 정말 전문가 수준에 근접하는 고품질 동영상 촬영과 편집 경험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도 누릴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열렸다는 점. 이게 가장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PC 시장을 뒤흔들려는 스냅드래곤 X2 엘리트하고 또 모바일 경험을 한 차원 높이려는 8 엘리트 젠 5를 각각 살펴봤습니다. 이 두 발표를 이렇게 쫙 꿰뚫은 퀄컴의 더 큰 그림이나 전략은 무엇일까요? 이 둘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아주 명확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퀄컴이 TSMC의 최첨단 3나노 공정하고 자체 개발한 오라이언 CPU 코어라는 아주 강력한 기술 기반을요, PC와 모바일이라는 두 개의 핵심 전선에 동시에 투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 두 전선에요? 네, 이건 두 시장 모두에서 전력 대비 성능, 리더십을 확실히 가져가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봐야죠. PC 시장에서는 ARM 아키텍처의 강점인 효율성하고 연결성을 무기로 인텔과 AMD가 지배해온 x86 제국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고요. 모바일 시장에서는 애플과 미디어텍의 거센 추격을 뿌리치고 기술적 우위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전략입니다. 마치 칩 기술의 패권을 놓고 PC와 모바일이라는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그냥 총력전을 벌이는 듯한 그런 모습이네요.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두 전선 모두에서 인공지능, AI 처리 능력이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AI. 네, PC용 X2 엘리트가 80 TOPS라는 압도적인 NPU 성능을 내세우고 모바일용 8 엘리트 젠 5 역시 NPU 성능과 효율성을 크게 끌어올린 것은 앞으로 온디바이스 AI가 스마트 기기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다 라는 퀄컴의 확신을 보여주는 거죠. 또한 그 X2 엘리트 익스트림에 적용된 온 패키지 메모리, SIP 방식 있잖아요. 네네. 이것도 PC 시장에서도 성능 극대화를 위해서 애플의 성공 전략을 과감하게 도입한 아주 중요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치열한 경쟁이 우리 같은 사용자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2026년에 새 노트북을 사든 내년에 새 스마트폰을 사든 더 좋고 강력한 기기들을 만날 수 있다는 좀 긍정적인 신호로 봐도 될까요? 네, 대체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면 결국 소비자들은 더 나은 성능, 더 긴 배터리 시간, 더 혁신적인 기능을 갖춘 제품을 더 다양한 선택지 속에서 만날 수 있게 되니까요. 퀄컴의 이번 발표는 그런 기대를 갖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다행이네요. 네,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점검도 필요합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PC용 스냅드래곤 X2 일리트의 경우 윈도우 1 암 환경에서의 앱 호환성 문제, 그리고 실제 성능 검증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호환성이 중요하죠. 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논의한 이 모든 인상적인 성능 및 효율성 수치들은 아직까지는 특정 조건 하에서의 제조사 주장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실제 다양한 사용 환경에서 이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질지는 제품 출시 후에 이루어질 객관적인 실사용 테스트 결과를 통해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퀄컴의 최신 스냅드래곤 발표에 담긴 기술적인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압도적인 전력 효율성을 앞세워서 PC 시장의 강자들에게 도전하는 X2 일리트, 그리고 성능과 특히 비디오 기능에서 스마트폰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려는 8 일리트 젠 5까지 정말 흥미로운 소식들이었습니다. 네, 퀄컴이 최첨단 공정하고 또 독자적인 코어 아키텍처를 통해서 PC와 모바일 양쪽 전선에서 매우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앞으로 CPU 성능뿐만 아니라 AI 처리 능력, 전력 효율성, 그리고 비디오 같은 특화된 기능을 둘러싼 칩 제조사들의 경쟁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새로운 칩들이 실제 우리 손에 쥐어질 노트북과 스마트폰에서 어떤 놀라운 경험을 선사할지, 또 이에 맞서 경쟁사들은 어떤 반격을 준비할지 지켜보는 것은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복잡하지만 중요한 기술의 세계를 탐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